노동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 2시 14분부터 20여 분간 카카오톡 PC 버전의 경우 카카오톡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되지 않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통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메시지 통수신과 로그인이 불가능했다며 긴급 점검을 통해 모두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냉연 강판 제조업체 현대 BNG 스틸에서 지난달 16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 BNG 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 체제로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현대 BNG 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일 고정 작업하기도 어려운데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넘어지니까 피해자가 덮쳐져가지고 사망했사고를.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간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지된 지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래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이제 병원 문제를 당합니다. 노동계는 현대 BNG 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 체례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경입니다. 경남 지역의 도로와 터널을 관리하는 부산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주선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실 시공을 묵인해주고 준공 서류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국도 터널 앞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위험 문구가 제대로 송출되는지 확인하는 CCTV는 없습니다. 설계도상에는 함께 설치돼야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터널 보수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송치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들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 해 터널 보수공사 규모는 50억 원, 공무원들은 실시 용역 단계에서 공사 금액을 30%가량 부풀렸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얻게 한 뒤 실제 공사는 자신들이 뇌물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이 이들이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 한품설비 공사를 모두 무면허 업자에게 설계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소장을 포함해 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설치하지 않은 CCTV 등을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법 하도급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이 속속 해제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도 오늘부터 다시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긴 시간 중단됐던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3년 만에 손을 맞잡은 가족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신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 2019년 겨울 사고로 다친 아버지는 많은 기억을 잃고도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사고 직후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해외에 거주하던 딸에겐 입국도 면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잡게 된 아버지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시적 허용 기간을 제외하곤 긴 시간 중단됐던 요양병원 등에서의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가해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되면 의견 나를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때에 저는 없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과 외박으로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이거 소근육 운동에 너무너무 좋은 거 아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어든 16,000여 명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의 동시유행이 연결되는 계절 독감에도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특히 12살 이하 어린이들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만 13살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한 데다 마련된 대책들도 현장에선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옆 사람의 만류에 돌아서나 싶더니 이번엔 구급대원을 향해 있는 힘껏 가방을 던집니다.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이 고개를 떨구자 남성은 가방을 낚아채 사라집니다. 지난 2월 경북에서는 7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20년 196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53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597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31%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혐의 없음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된 경우도 21%나 됐고 징역형은 단 4%, 29건뿐입니다. 2년 전 강화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막으려고 이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구급차에 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몸에 붙이는 카메라도 구급대원 상당수가 자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환자 처치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